일반적인 비닐하우스를 비닐로 이렇게 만드는데 농사용 아연 강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사용 아연 강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농사용 아연 강관을 그럼 사각으로 짓거나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붕식으로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아연 강관을 이어서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거기에다 그냥 그 플라스틱을 갖다 투명 플라스틱을 입혀 그렇게 해서 피스 방식으로 조이거나 결합을 시키는 볼트 방식이거나 상관없이 결합을 시켜서 간단한 방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아연 강관을 뭐 둥그렇게 꼭 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아연 강관 첫째는 뭐 아니면 이렇게 녹슬지 않는 철골 구조 이런 철근 구조도 있어요. 철근 좀 약하죠. 그래서 철근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철근 그러면 대난 매듭 구조 마디고 두툼한 부분을 밴딩식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던 철사 같은 거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부식 방지를 한다. 그래서 금속에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는데 알루미늄 동강 같은 것도 알루미늄으로 먼저 만들고 동을 위에다가 칠해가지고 두께를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냉각핀 같은 데도 써요. 냉각핀 같은 데 오목가놈을 파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방열판에도 오목가놈을 파주거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사로 PC에도 할 수가 있겠죠. PC CPU 정도 거기 PC CPU 방열판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밑에다 돌판을 이렇게 놔줘가지고 온도를 좀 낮추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사 라디에이터가 또 오목가놈을 파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목가놈을 파줘가지고 이런 종류의 이렇게 열반사 재질의 오목가놈을 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파판사 라디에이터도 할 수 있고 냉각핀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발기 같은 데도 오목가놈을 파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열규환기에도 오목가놈을 봐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오목반사 이렇게 비닐하우스의 비닐 같은 데나 아니면 유리 온실, 플라스틱 온실에 오목가놈을 봐서 빛을 좀 더 투과도를 높이는 기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다가도 오목가놈을 봐서 투과도를 좀 콘사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그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가놈을 봐서 수십 장, 수백 장의 태양광 발전할 때 쓰거나 해수담수 할 때도 하거나 농사용으로 쓰거나 어디다 쓰든지 빛을 모으는 장치로서 이 간단한 구조로서 빛을 자연 그대로보다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기술 자체가 제 기술이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60도로 이렇게 배치해서 태양기 어느 각도에서 비추든지 반사 복사를 통해서 난방과 발전한다. 이걸로도 되어서 난방을 금속통을 이렇게 금속통에다 그러면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작은 단위로 물 또는 공기를 쪼개는 기술인데 그래서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하면 압축기 냉면은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필터에서 저거 냉각을 하게 되면 차가운 물과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하여서 난방 발전할 때 한 번 더 끓여주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석유 끓일 때도 이 방식으로 그때는 막히지 않게 좀 커야 되겠죠.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하는 방법. 그래서 집안의 난방과 냉각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건물에도 사용하고 보일러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물을 끓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탠드로 만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식용유라면 식용유에 이제 물 끓일 때도, 아니면 전기 주전자도 보일러다 그러면 이렇게 주방 냄비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끓인다고 하면 그 안에다 금속을 가로세로로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전기를 걸어서 금속을 통해서 가열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전기 주전자 밑에서 압력밥솥 같은 열 코일을 밑에 두고 압력판 그다음에 열판을 오목한옴을 파주고 양옆에도 열 코일을 배치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서 빨리 끓이는 방식이 있고요. 가로세로 이렇게 금속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그냥 금속만 넣는 방식, 거기다도 오목한옴을 파주고 물을 빨리 끓여서 난방 이렇게 전기 주전자 하나 둘셋 모듈 방식으로 해서 큰 탱크로 옮겨서 순환 펌프를 통해 돌려준다. 여름에는 수돗물 연결해서 냉각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차갑게 얼려서 압축기 냉매 방식, 혈태적으로 얼려서 차가운 물을 돌려준다. 이것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어떤 냉각이 필요한 곳에서 순행식이나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행식 냉각. 그래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여론이 일어난 바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는 방법. 에어컨 같은 데서도 실외기가 필요 없이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빠른 시간 열을 빠르게 빼서 이렇게 외부로 나오고, 전기부는 좀 들겠는데 실외기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팬 속도를 조절하면 되죠. 팬 속도를 전기가 적게 들기 위해서 빼주면은 그렇게 실외기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어디에서도 하시면 안 되겠다. 일단 압축기 냉매 방식으로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발기에서 나오는 것을 냉매를 가열을 해줘요. 압축기로 들어가고 압축기에서 다시 한번 공급으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히터 코일로 가열을 해요. 여기도 가열해주고 여기도 가열해주고 그걸 응축기로 보내서 난방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 개로 만드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기 냉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동원해서 2개, 3개, 5개짜리 해가지고 돌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압축기에서 나오는 냉매량을 늘리기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하나짜리, 2개짜리 해서 그 관을 좀 크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고 압축기를 좀 큰 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용량을 하나짜리, 2개짜리 압축기를 하나, 둘 여기 달아가지고 여기서 2개 압축기를 2개로 달면 되죠. 2개로 달아가지고 2개나 3개로 해서 여기서 응축기로 바람 내뿜고, 그래서 팽창 밸브도 2개 만들고 이렇게 증발기도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압축기 냉매 이렇게 순환 과정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언오프도 할 수 있고, 몇 개 킨지 4개짜리인데 3개만 킨데 2개만 킨 것도 가능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